증권사 3곳 이상이 전망치를 내놓은 상장사 118곳 중 73%가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저 공세가 점차 주춤해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 조짐으로 수출 기업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HSBC가 한국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널드맨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는 견조한 증가세로 1분기를 마감했다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신규 주문도 증가했고 고용도 함께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강화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지만 제조사들의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짝 전체를 교체해야만 하는 냉장고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드는데도 가전업체는 파손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마땅한 보상 기준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상장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1.31%로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이익금을 주주 배당보다 투자나 현금 유보 쪽으로 돌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4월의 첫날입니다. 4월 1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의 첫 증시 과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황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9.33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0.5% 가까이 내렸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살짝 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2000선을 내주고 1995포인트대로 현재 내려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 상황을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다시금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판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150억 정도 매도했고요. 오히려 기관의 매도 물량이 580억을 넘어서면서 꽤나 많습니다. 개인이 700억 원이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3포인트 하락했고요. 553포인트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체별 매매 동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상당히 크습니다. 외국인이 111억, 기관이 163억 원을 팔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3.8원이 오르면서 1115원 근접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소폭이긴 합니다만 다시금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거리 매도세가 우리 증시에 크게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용준 센터장 신영증권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계시죠. 4월 증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4월 코스피 지수는 1930에서 2100포인트 선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고요. 뱅가드 물량과 북핵 문제 등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 전환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로 보는 종목 최희승 차장과 함께 정책 모멘텀 효과 기대감 그리고 IT 업종의 강세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등을 보겠습니다. 이광호 팀장의 이번 주 예감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 역시 풀어보겠고요. 자, 이번 주 예정된 해외 경제 지표와 일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현상 대리와 함께 화인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로 4월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4월 첫날 시장이 좀 상승 힘차게 주면 좋을 텐데 조정을 받고 있어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3월 우리 증시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상당한 압박이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좀 호전되기를 기대하면서 4월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4월 증시 방향 어디를 향할지 먼저 각 증권사들의 4월 증시 전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KDB 대우증권입니다. 1950에서 2050 사이를 전망했고요. 시장 전망은 한국과 글로벌 증시의 디커플링 동조화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망업종으로는 우측에 위치한 IT, 경기 관련 소비재 등을 꼽았고요. 자, 그 밖에 대신증권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완화를 꼽았습니다. 두 증권사가 디커플링 완화로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반도체, 유틸리티, 유통에너지, 금융제약 등을 꼽았고요. 네, 동양과 신영증권의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양 증권사의 밴드는 1960에서 2090을 동양은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자, 신영증권은 2100으로 고점은 더 높게 잡았습니다만 저점도 넓게 펼쳤습니다. 1930으로 잡음으로써 굉장히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넓어질 것으로 봤고요. 두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IT와 건설을 유망업종으로 꼽았습니다. 건설, 바닥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정책에 대한 수혜감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삼성 두 증권사입니다. 1950과 2100을 1950에서 삼성증권은 2150으로 증권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고점을 전망을 했고요. 해외 시장 대비해서 지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돼 있고, 자, 1분기 실적이 불확실한 그런 우려감은 여전하다. 이런 의견도 함께 주었습니다. 하나대투와 키움증권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고점은 2080에 2100. 각 증권사들이 대부분 한 2000 후반에서 2100선을 고점으로 잡아줬고요. 저점은 두 증권사가 함께 1940선으로 잡아줬습니다. 가격과 가치 측면에서 하방 경직성 확보를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로서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하나대투는 냈고요. 외국인의 매도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키움증권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조용준 센터장님과 함께 4월 증시 전망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4월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국내에서 정책 발표 또 미국발 호재로 이 코스피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너의 변수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압박감도 여전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자, 4월 달에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코스피는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내다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4월이 저희들은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정책 변수라는 측면에서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될 것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 종합 대책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번 달엔 좀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고. 무엇보다도 1, 4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악재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피그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460억, 스페인 220억 유로 이래서 국채 만기가 도래해야 하기 때문에 유로 재정 위기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하지만 또 역시 어닝 시즌 미국도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도 좀 이 호재와 악재가 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4월은 좀 증시 여러 가지 일정 측면에서 본다면, 재료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런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지수 전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1930에서 한 2100까지 특히 이제 우리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증시에서는 이제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달이 4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정부 부양책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점들이 우리 증시에 좀 호재로서 강하게 작용해 주기를 상당히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근해노믹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을 내리고 계시고 또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예, 지금 요번 지난 주 후반에 발표됐던 정부의 이제 2013년 경제 전망 및 부양책을 보면 약 추경이 15조 원,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2조 원이라는 그런 좀 세수 결손 플러스 알파 그래서 15조 원 전후 또는 그 이상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추경 규모는 규모 면에서는 지금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규모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투자 활성화 방안들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집어넣겠다라는 것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수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하고 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창조 경제를 통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동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왔던 그런 이제 종합 대책이 이번에 발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정책 수혜주, 수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동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크게 소외돼 왔던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은행주, 건설주, 뭐 증권주, 뭐 이런 순수 내수주들인데요. 뭐 이런 것들의 그런 산업에 속해 있는 1등주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리스크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그런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건설 같은 그런 쪽에 우량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조경제 수혜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나 여행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주식, 헬스케어 주식, 뭐 문화산업 주식 이런 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또 아시아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5일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과연 우리 증시의 모멘텀으로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나로만 본다 그러면 그게 강한 모멘텀이 될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저희 신영증권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지난 1분기 실적은 약 8.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예상 실적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영업상으로는 분명한 호조입니다. 뭐 반도체 가격도 좋고 스마트폰도 호조고 또 더더욱 좋은 것은 환율이 안정되고 있어서 워낙 강세가 좀 멈추고 오히려 워낙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1분기는 애플 관련 소송에 대한 충당금 설정이 1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5, 6천억 정도. 그래서 실적이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은 나오기는 어렵다. 충당금 설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에 워낙 약세 반전으로 예상보다는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닝 시즌 자체는 괜찮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요즘 들어서 좀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좀 순매수세로 전환을 해준다면 우리 증시에 큰 힘이 될 텐데요. 가능할까요? 근데 뭐 저희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네. 순매수로 전환은 쉽지 않다. 여전히 뭐 물리적으로 뱅가드 물량이라는 일정 부분의 매도 물량이 있고 또 지금 북핵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기 모멘텀이라든지 어닝 시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는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이것이 순매수로 전환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등 연일 고점을 경신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탈피 가능성이 있을까요? 디커플링에 대한 탈피요? 네. 4월이 저는 이제 디커플링을 탈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면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거죠. 그 다음에 선진국 증시의 상승을 본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주가가 좋은데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경기가 좋아져서 실물 경기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피부로 좋아져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책에 대한 신뢰, 경기 부양을 하겠구나, 엔화 약세를 만들고 금리를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제로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경기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기대로 바뀌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정책 효과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정책 효과가 좀 미뤄져 왔던 거죠. 그런 속에서 디커플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4월에는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 그리고 금리나 이런 것들 감안해 본다 그러면 디커플링을 탈피하는 그런 이제 변곡점이 되는 달이 4월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4월에는 상당히 좀 대형주들을 다시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월은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내 변수들을 감안해 봐서요. 4월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3월까지는 사실은 코스닥장이었고요. 종목장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의 그러니까 투자 회사들의 3월 결산 법인이 대부분이고 펀드도 3월 결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선호들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대한 또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이 좀 편했고요. 하지만 지나치게 코스닥이 좀 더 강했고 또 개별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대형주들은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겠냐, 수출 대형주들이.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4월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또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우량 대형주들에 대한 그런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4월 달에 이제 접근해 볼 만한 관심 업종 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동안 좀 부진했던 또 소외받았던 우량 대형주들, 대표적으로 IT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대형주들이 좀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지속적인 메가 트렌드는 중국의 소비 관련 수혜주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도 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조정 시에 이런 우량 대형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4월에 과연 여러분께서 어떻게 증시에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해야 하는지 그에 관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조용준 센터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HF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슈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는 추경 예산 집행과 관련한 이제 정책 관련주들로 해서 금융주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혼조라서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그 게임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모바일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NHN,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빌, 액터즈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빨간불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IT 관련 또 부품주들이 여전히 오늘도 시장에서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선 충전과 관련된 마레프텍이라든가 크로바 하이텍, 테라세미콘, DSK, SFC, 한솔테크닉스 등 이런 이제 종목들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정부 정책, 모바일 게임 강세, IT 부품재 상승.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오늘은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정책 대화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정책 모멘텀 수혜를 과연 어느 정도 좀 기대해봐도 될 만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짚어드렸던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정부의 이게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제 정책 관련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업종별로는 앞서 나열된 이제 금융 그리고 이제 특히나 부동산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경기 침체를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 가장 컸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촉발이 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서민경제 해결의 가장 1순위는 역시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내수 진작 또는 이제 GDP 성장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제 미분양과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이 정책이 좀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요. 또 지금 취득세가 지금 한시적으로 감면이 지금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좀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인하할 경우에는 이런 효과들이 좀 더 이제 기폭제 역할로서 좀 증폭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하나 뽑아본다면 현대산업을 좀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주택 매출 비중이 높고요. 좀 대형 건설사, 다른 이제 타 대형 건설사는 달리 해외 부분 매출이 좀 없는 게 좀 특징입니다. 주택 매출 비중이 53%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GS건설이 13%, 뭐 대우건설이 18%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주택 관련 매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주택 관련 정책 시장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현대산업이 좀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이제 뭐 빠지는 그런 상황, 뭐 보합 정도 수준인데 오늘 지금 26,600원까지 갔다 좀 빠지는데 26,0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수혜주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코론글로벌 두 종목을 꼽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자, 다음은 게임 모바일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뭐 전 세계 스마트폰 내지는 그 통신 시장을 지금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뭐 지금 현재 LTE 그러니까 3세대, 4세대 통신망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까지도 올해부터는 좀 이제 확대 보급될 예정이 있고요. 그 두 번째 모멘텀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국내 2013년 올해 이제 국내 LTE 가입자 수가 전년에 비해서 약간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그 LTE 쪽 스마트폰 이용 고객들이 많아진다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게임의 접근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은 성장 초기 국면이다 여전히. 그렇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시점은 시장 선점하는 그런 기업들을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한 가지 좀 언급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을 한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 뭐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좀 이렇게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나 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컴투스는 이제 위메이드 다음으로 개발 인력이 많은 한 300명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한 20여 개 게임이 좀 출시되는데 올해는 한 50여 개 게임 좀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한 20개 이상의 게임을 지금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출 성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매수가는 뭐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입니다. 현재가가 지금 51,800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급적으로도 뭐 크게 뭐 나아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안 좋아지는 부분은 없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가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9,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타 업종에 비해서 IT 업종의 강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네, 지금 뭐 오늘도 IT 부품주들 지금 뭐 사실은 이제 맏형격인 삼성전자가 조금 뭐 오늘은 좀 쉬운 모습을 그런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주들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10조를 달성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초과하느냐 마느냐에 좀 여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품주들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한 종목들 수급 변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이제 앞서 나열해드린 이제 종목들 뭐 파트론, 뭐 테라세미콘, 이제 SFA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변화를 잘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솔테크닉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레포트가 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유정증저 루머도 있었고 이러면서 연기금 매물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크게 폭락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3월 27일 지난주였고요. 그 이후로 다시 주가가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 수급까지도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22,000원 전후에서는 좀 매수 가격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 및 전략과 또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예감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좀 이래서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지금 그 시장에 다들 기대하고 있는 그 신정부의 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둘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지금 또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좀 이번 주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체크하셔서 그 증권 투자에 좀 그 도움을 받으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대외적인 이슈들 뭐 유로발 리스크라든지 또 이제 통화정책 회의 이런 것들을 좀 일정을 잘 체크하셔서 국내 증시 방향을 어느 정도 좀 타진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요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오후에 이제 부동산 대책과 또 앞으로 경기 부양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지어질지 상당히들 관심이 큽니다. 과연 뭐 시장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던져질 게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보다도 좀 큰 듯한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자, 과거에는 경제정책이 증시 상승에 긍정적으로들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네, 이번 주에는 좀 제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일정 가운데 하나가 그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이제 한국은행이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1년에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보고를 했을 때 그 잠재 수준의 성장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통화 정책 방향을 이제 성장 쪽으로 좀 그 무게를 중심을 두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서 10월 달에 있었던 금통위 그 기준금리 결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0.25포인트 정도 인하를 좀 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번 보고서가 지금 다시 한번 선택할 그 방향에 따라서 4월 둘째 주에 다음 주에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정책 자체가 경기 회복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또 물가 안정 같은 그런 안정화 정책으로 이어진다면은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아니면 소폭 인상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약 2.3%로 0.7포인트 정도 낮춘 상태이고, 또 이제 추가 경정 예상을 좀 편성할 분위기여서 한국은행도 이러한 그 분위기에 정책 공조 차원에서 좀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기업의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경기 활성화가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신용 통화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그 이번 주에 발표될 그 국내의 주요 경제 지표들도 좀 증시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1.3% 정도로 그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3월 수출 통계가 또 발표가 될 예정에 있는데, 수출 역시도 좀 미국과 중국 같은 대외 여건이 지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좀 다소 상승할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일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획재정부에서 2일날 그 대통령 업무 보고를 좀 하게 되는데, 지난주 이 업무 보고에서 지난주 발표된 그 경제 정책 방향이 주로 좀 다시 한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 경제정책 장관회의가 또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또 새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 정책 방향 역시도 어떤 이제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된다면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잘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서 잘 체크해 봐야 될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4월에는 이제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이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한 분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자, 언제쯤 이제
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좀 이어가 나가다가 이제 하반기 돼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일단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서서히 지금 해소되는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달 한 달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해소되는 분위기 속에서 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달러와 강세화로 인해서 좀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약세로 좀 이게 숨고르기 양상으로 좀 접어든다면은 이런 디커플링 해소는 빠르게 좀 이번 달을 시점으로 해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놨습니다. 그 정책의 허와 실을 좀 짚어볼까요? 이번 주 오늘 이제 2시를 기점으로 발표될 예정에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그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정부 주택 시장에 대한 그런 신호를 지금 주택 수요자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주택 시장의 변화를 좀 어느 정도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집값 하락에 따른 뭐 하우스푸어 문제라든지 가계 부채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예상을 웃도는 그런 효과를 좀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목표 자체가 어떠한 이제 부양보다는 정상화로 요약된다는 점에서 집가 상승이나 관련주들의 급등을 지금 당장에 초래할 것이다라는 고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이 과거에 대비한다면 좀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재로서의 가치가 좀 이제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인위적인 부동산에 대한 이제 회복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택 건설보다는 이미 공급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 어떤 거래 활성화의 무게가 좀 쏠리지 않을까를 판단을 해보겠고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추세적인 움직임은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가 주택 위주의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분양 시장이 분명히 개선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하시되 단기적으로 어떠한 움직임, 어떠한 이제 투자로서의 이런 마인드를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대외적으로 어떤 변수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자면 아무래도 유럽발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은 여전히 펀더멘탈은 견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보고서를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공개됐을 때는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에 이끈 바 있다는 점에서 좀 기대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시장 예측치는 지난달 대비한다면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기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펀더멘탈을 손상시킬 만한 이제 큰 하락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경기는 회복 중이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급관리자협회의 3월 제조업 지수나 3월 달 자동차 판매율 역시도 전월 대비 조금 하락한 시장 예측치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경기 회복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은 충분히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또 이제 현재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다시 높아지면서 추세적인 상승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구로다 총재가 이제 3일과 4일 취임 후에 처음으로 통화정책회의를 주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면서 추가 부양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단행이 된다면은 엔화 약세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괴롭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은 추가 대책을 상당 부분 이미 선 반영을 한 이런 엔화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럽 쪽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이 이번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당장에 발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추가 부양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럽 재정 위기가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그런 국정 운영, 지금 전국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연정 구성을 권한에 위임받은 베르사니 그 민주당 대표가 그 어떤 베를루스코니의 그런 연정 구성 제안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정치적 그런 이제 안개 속 형국을 다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 방향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나치게 의식하셔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장기화돼서 정치 공백으로 인한 재정 위기가 다시 한번 닥친다면 그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양호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 증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의 그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당장에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추세적인 회복세에서 잠깐 숨고르는 양상이다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 추세로 이어져 가고 있고, 하지만은 지금 경제 지표가 당장에 좀 수치상으로 조금 빠진다고 해서 그 부분이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감 전략과 이번 주 투자 전략이라면요? 네, 이번 주는 모처럼 이제 국내의 변수로 인해서 좀 증시에 작용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제시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제 이런 새 정부의 그 경제 횡보와 더불어서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1분기 실적을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1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어떤 이제 증시의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8조 4천억 정도 수준의 이번 1분기 실적 그 잠정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실적에는 갤럭시 S4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참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생산 비용만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IT 업종이 국내 증시의 비중을 어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상승에도 국내 증시가 좀 디커플링으로 좀 맥을 못 춘 데는 아무래도 달러화 강세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달러화 강세는 지금 속도 조절에 어느 정도 진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그리고 나아가서 이머징 증시에서 좀 차별화된 부분이 일부 좀 해소가 되면서 상반기에는 3월에 대비 4월 달은 좀 견조한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국내 증시를 좀 누르고 있었던 요인들이 좀 유럽이라든지 일본 엔화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고 있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월 증시는 정부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글로벌 환율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또 이제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이런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업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좀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봐드리자면은 1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전분기 대비 조금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들이 좀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전히 IT는 견고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경기 소비재라든지 산업재,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전기 통신 서비스 업종들이 좀 그런 이제 실적 개선에 좀 중심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본의 영향이 좀 적은 업종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엔화 약세가 진정이 되면서 또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일본 대비 월동 우위를 점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반도체, 그리고 일본과 경쟁하지 않는 은행과 호텔, 여행 업종, 그리고 구조적인 할인율을 감안해도 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유통과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다시 한번 이번 주를 시점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 경기 부양에 따른 건설과 바이오 그리고 금융 업종들도 계속적인 경기 부양에 따른 좀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주 제시해 주신 종목들까지 편입한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은 30%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10%로 편입이 됐고요. SK하이닉스가 20%, 그 밖에 차바이온 등 4종목이 각 10%씩 비중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지금 20%가 훌쩍 넘어가 있는 종목들이 SK하이닉스, 자화전자, 차바이오엔 세 종목이나 20.4%, 거의 30%에 달해 있는 종목 20.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손절가 상향으로 세 종목 모두 올려 잡았고요. 한국타이어와 한국가스공사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라 있는 종목이 또 있죠. 유원컴텍이 4.1%나 올라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화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기술적으로만 먼저 봐드릴게요. 지금 어느 밴드를 좀 흘러가다가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화전자는 갤럭시 S4의 그 핵심 수혜주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좀 더 보유하신다면은 목표가를 조금 더 손절가를 24,000원 정도로 좀 올리셔서 보유하시면은 이제 큰 이 종목에 대해서 익절가가 되겠죠. 보유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국타이어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주가가 PER 대비 8.5배로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장기적인 성장성과 경쟁력 계속 유효하다는 점에서 현재 좀 보유하신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서 좀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어떤 수급에 의해서 조금 이제 외면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예의주시하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손절가를 28,500원 거의 다 좀 21선을 터치한다면 깨뜨린다면 그때는 손절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바이오에는 정부 정책의 바이오 업종 계속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점에서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 보셔도 계속적으로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계속 보유를 하신다면은 좀 좋은 흐름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된 AS를 해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면서 이광호 팀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박현상들의 유닛은 마이너스 7.2%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연일 잘 나가는 종목이죠. 원일 특강, 이정복 대표가 8.5%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요. 전진우 팀장의 룸에서 마이너스 4.9% 손실로 역시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이기택 과장의 나노스 0.7% 소폭 올랐고요. 조윤석 과장의 P&E 솔루션 마이너스 3.5% 손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의 원일 특강이 8.5% 수익으로 오늘도 역시 위너로 왕관을 썼습니다. 거의 벌써 한 5일 연속이죠. 네, 매일같이 전화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정복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원일 특강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종가의 이제 양봉에 맞춰놓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저께 급등한 장대 양봉 그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고 현재 5일선을 지지하면서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구간이라면 이제 주가가 한 차례 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월봉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강한 장대 양봉이 이제 지난달에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출회가 마무리가 된다면 여전히 제가 목표해드린 대로 8,000원 선까지는 도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8,000원 이상을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0,000원 선까지는 중장기 홀딩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원일 특강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좀 홀딩 해봐도 될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이비스탁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만나는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니슨이 지금 손실이 한 7.2% 나면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니슨이 어쩌면 죽었던 회사였다가 다시 분명히 살아난다. 최근에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은 7,300원을 고점을 찍고 지금 6,600원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현실이고요. 물론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빠졌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최근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도 좀 첨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요. 소위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손절가를 터치를 하셨으면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 혹은 그 종목의 저점인 하단부를 매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밸류는 달라진 게 전혀 없으나 일단은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 자체로 봤을 때 지난주 목요일 날쯤에 회사에서 좋은 공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렸다. 어떻게 보면 미리 기관 메이저 세력들이 좀 알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종목에 대한 수급 자체가 단기간에 좀 어그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만회하는 의미로 좀 다른 종목을 들고 왔는데 뭐 지금부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번 주 종목부터 좀 꾸준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화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화인텍이라는 종목은 아시다시피 일단은 화학 관련 회사로서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LNG 및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초저온 본행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글로벌 LNG 수요 증가에 따라서 본행제 수요가 작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정말로 길게 봤을 때는 미국에서 신에너지 개발 계획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성장 모멘텀도 일단은 밸류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은 일단은 종목이 좋은 내용만 나왔다 그러더라도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같이 말씀드리자면은요. 최근 한 3월 25일까지는 기관과 외국인 매수 매도가 치고받고 있는 현실이었고 최근 5거래일 전부터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특히 기관 수급 중에서는 투신과 연기금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연기금에서는 15,000조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신다면은 오늘 종가로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종목이 고점을 찍고 다시 쌍봉을 찍고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세 번째 트라이 어게인을 하게 된다면은 그 종목이 수급이 붙어 있다면은 다시 신고가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제로라든지 수급까지 완벽하게 겸비된 주식이기 때문에 일정 오늘 부분이라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로는 증권사에서 9,900원 만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분인 7,500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세 번째 종목에 대해 세 번째 신고가를 도달하게 돼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그 확산이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 중에라도 목표가 9,000에 도달할지에는 매도를 하지 말고 좀 수급이 어그러지기 전까지 좀 두신다면은 신고가로 매매로서 좀 수익을 좀 진득하게 좀 향유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빨리 전고점 부분이 8,800원 돌파하는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차트를 보니까 살짝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좀 넓게 펼쳐보면은 굉장히 좀 급등을 한 종목이거든요. 좀 부담감 없이 잡아도 될 만합니까? 어쩌면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 혹은 올해까지 실적 변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마이너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긴 하겠지만은 작년부터 지금 적자에서 플러스로 전환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밸류적으로는 크게 무리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화인텍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유니스는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십사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손절가에 도달했는데 손절 안 한다면 손절가를 잡는 의미가 없겠죠. 자, 박현상 대리께서 오늘 추천해준 화인텍, 유니스를 상쇄시키고 남을 만한 큰 수익 올리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비슷한 높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 마감 어떻게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